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정상회의를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무엇을 얻었는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이 어제 나왔는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윤상현입니다. 네, 가끔씩 스튜디오도 나와주시고요. 예.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삼국 예. 정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한미일 협력을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사실 딱 1년 전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한국, 미국, 일본 이제 최고 수뇌부가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역대로 가장 강력한 삼국 간의 안보 경제 협력체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든 뭐 첨단 기술이든 뭐 사이버 안보 협력이든 뭐 인적 교류 등 포괄적인 협력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예. 지난 1년 동안 보면요. 삼국 그 정상 간에 이제 정상회의도 있었고요. 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레벨에서도 있었고 또 국가안보 보좌관 레벨에서도 있고 또 경제 관련 장관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완전히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1년 지나서 이제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이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그 자민당 이제 그 총재죠. 총재도 총재. 다음 달 말에 예. 이제 사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재 선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하고 일본의 지도부 교체에 상관없이 네. 삼국 간의 안보 평화 안정을 위한 삼국 공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거다라는 예. 것을 대내에 천명하는 그런 공동선언을 만든 겁니다. 아.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게 보면 우리한테 어떤 성과가 있냐 그러면은 사실 삼국 간에 이제 프리덤 엣지라고 하는 군사 훈련을 처음으로 했고요. 네. 삼국 간에 이제 이걸 멀티 도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 레벨에서 하는 군사 훈련이다. 또 최근에 한미일 간의 군사 이제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도 또 서명을 했고요. 예. 또 북한의 뭐 사이버 범죄든지 또 불법 수단 통해 이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금원과 싸우는 척결하는 그런 실무로부터 진전됐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앞으로의 삼국 협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삼국 협력에 이제 사실 뭐 일본은 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총리가 들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네. 가장 우려되는 게 내년 올해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경우에 예. 트럼프의 어떤 이 어떤 정치 행태가 동맹관계를 거래관계 경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떤 한국에 대해서 안보 비용을 더 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 어떤 김정은 네. 위원장과 어떤 빅딜을 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국 공동협력 체제를 더 제도화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마 한국, 미국, 일본 간의 협력 제도화를 위한 사무국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TF팀을 만들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영향력을 최소화시키자라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했는데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새롭게 만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내정했는데요. 이것이 또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이게요, 결국은 이 어떤 인적인 리셔플 한 거는 이제 사실 가장 큰 최근에 안보 정세에 있어서의 어떤 이 큰 변화가 있다면은 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이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1961년도에 그 북한하고 당시 소련하고 군사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예. 그게 러시아가 91년도에 태동을 하고 5년 지나서 그 동맹 조약을 파기를 해버렸거든요. 파기를 했는데 다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밀착을 하고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동맹 조약을 맺은 거예요. 유사시에 상호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상호 지원을 어떻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겠다. 예. 그것도 지체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핵무기까지 동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유엔 헌장도 보고 국내법적 절차를 따른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군사 동맹 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보 라인 중심으로 이런 어떤 이 연쇄 이동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집권 중반기 들어서 좀 더 손발이 맞는 안보에 이제 좀 특화된 분들하고 하겠다. 같이 알겠습니다. 인사들하고 하겠다.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통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7대 추진 방안이 담겼는데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추진한 게 뭐냐면은 1단계에서는 화해협력 단계고요. 그다음에 남북연합을 거쳐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건데 지금이 현재 화해협력 단계인데 화해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화해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화협의체도 복원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이제 7대 추진 방향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통일국가로 가자는 취지인데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소원의 상태에서 이제 남북 간의 회담이나 협의체 구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실효성은 사실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당은 광복절 경출사에서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아니겠느냐. 이 발언을 한 걸 두고 중일만은 처음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태우 차장이 이제 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는 건데 자신감이 기반해서 한일 관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고요. 사실 과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지적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전제하에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제가 보면은 이제 과거 논쟁에서 벗어나서 좀 미래지향적 담론으로 변화시키자. 더 큰 그림에서 일본을 이겨나가자라는 자신감의 표현인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사과를 요구하고 광복절 때마다 반성을 요구하고 이런 과거의 경축사를 탈피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좀 안타까운 건 그래도 일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광복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더 강력한 이재명 2기 지도부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의제 제한이 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냐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이 받을까요? 일단 조건이 성숙이 되면 당연히 이제 영수회담 하겠죠. 네. 그런데 일단 진짜 중요한 것은 정체 복원이고 또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고요. 사실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 완전히 사당하의 완결판 아닙니까? 어제 선거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동훈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되겠죠. 만나고 서로 이제 민생을 강조하시니까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대화를 하고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대신 금투세를 논의하자며 맞받았는데요.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수용 입장에 대한 한동훈 대표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론이라는 것은 네.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먼저 보는 게 순서다. 네. 그래서 현재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예.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전당대 그 경선 기간 중에 이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게 이제 좀 이것도 너무 이렇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당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당론하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의견 피력한 거하고의 서로 이제 절차를 이제 서로 조정해 나가는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당론이기 때문에 그 당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바로 곧바로 제3자 특검법을 뭐 열흘 안에 발의해 달라 이러는 민주당의 요청에는 응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네요.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고 여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요. 예.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연루된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보 그 의혹이 김기현 변호사거든요. 박정훈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죠. 예. 이 사람이 골수 민주당 당원입니다. 옛날 김광진 의원 보좌관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 그 이제 서대문에서 민당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다가 경선에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규현하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란 이종호가 이 완전 허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종호가 임성근을 모르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임성근의 뭐 구명 로비를 하겠다, 뭐 김 여사가 어떻다, 뭐 김 여사 뵌지가 한 십수년 전 얘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허세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녹음을 해서 아마 김기현 변호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허세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탄핵의 이제 그 공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기 기획 탄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특검법안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 제보공개 의혹이 아주 먼 얘기군요. 예. 이거는 완전 그 사기 기획 탄핵의 한 예를 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제3자 특검법에 민주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넣고 하자 이런 거는 당내에서는 논의가 되지는 전혀 논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특검법을 논하자 이거는 전혀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요. 네. 당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거고요. 사실 공수처 수사 요새 보면은 뭐 대통령실 전화, 대통령 전화까지 전부 다 그걸 이제 그래요. 그 법원 영장 받아서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통화 기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잘 되고 있는데 3자 특검이니 뭐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럼 당분간은 이 얘기를 안 할까요? 의원들 설득을 안 할까요? 친한동훈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검법을 해야 반드시 진실된 수사냐? 왜 공수처는 진실된 수사를 못하냐?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자 특검법이니 어떤 특검법이 얘기할 분위기 자체가 아예 현재 당내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분위기가 아예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동훈 체제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특검과 탄핵 공세에 민생으로 맞서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장 시급한 민생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급한 민생 정책은 제가 보기엔 요새 폭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정말로 추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이 취약계층한테는 폭염입니다. 폭염. 예. 그래서 이제 폭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이제 뭐 냉방비 같은 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전기 가스 요금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도 130만 가구에서 전기요금 15,000원 지원해 주자. 그랬죠. 이제 에너지 바우처 이제 예산해 가지고 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연세가 아주 많으신 취약 가구한테 좀 이 에어컨 같은 거 냉방기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고위 좀 당정 지난 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벌써 날씨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있어요. 곧 예. 아니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고위 예. 당정 협의회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위 당정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로 기탄 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민생 그렇군요. 위주로 어떤 예. 의제를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화재 대책, 예. 주택 물가 부동산 대책, 연금 개혁, 뭐 또 취약계층 폭염 지원 대책 뭐 등등 기탄 없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평가로 매기자면 한 80점 이상은 됩니까?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특위가 총선 4달 만에 백서 초안을 만들어서 당 최고위로 공을 넘겼습니다. 선거 패인을 두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었을지 뭐 한동훈 대표 측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간에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요 이게 좀 만시지탄입니다. 애초에 총선 백서라는 게 지금 아니 국회의원 선거 끝난 게 언제 4월 10일인데 그러니까요. 8월 말 너무나 늦게 나온 거예요. 오히려 총선 백서라는 게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이 돼가지고요. 예. 전당대회를 이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성찰 또 혁신의 장으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나온다? 지금 와가지고 뭐 총선 패배 책임을 뭐 누구한테 한다? 아니, 지금은요. 예. 너무 때가 늦었어요. 대통령실 책임 있다. 한동훈 대표가 책임 있다. 적시분들 지금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늦어서 아예 이거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총선 백서를 내야 되는 겁니까? 총선 백서요? 예. 솔직히 저는요. 네. 솔직히 아예 제가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이전에 내지 않을 거면 안 내는 게 낫다라고. 근데 뭐 일단 이제 뭐 300페이지니까요. 예.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절차적으로 내겠죠. 그런데 크게 예.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그래요? 늦었습니다. 다음 총선을 위해서 총선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요. 예. 우리가 지난 총선 백서 만드는 것부터 중요한 게 예. 총선 백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소위 말해서 제도적인 측면, 네. 또 의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가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다.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총선 백서를 그러면 이 총선 백서가 결국에는 당내 분란용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분란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네. 한두 번 얘기하다 끝날 겁니다. 아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선거 직후 괴멸적 참패를 당하고 그 이후에 바로 한 2달 안으로 나왔어야죠. 그거까지 가지고 열띤 토론하고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당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가면은 지금 이 중요한 게 우리 당 패배가 아니라 지금 여야 관계 어떻게 하느냐. 네? 소위 말해서 야당하고 왜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는 빈당의 행태고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저 당을 설득하고 우리가 서로 민생 의제를 가지고 화해 협력 대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 당 혁신이라는 그 화두가 지금은 적용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 총선 백서와 혁신의 문제를 좀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총선 백서를 보면은 예.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고요. 총선에 대한 문제점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그걸 당의 혁신의 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당 혁신의 방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슨 반향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내겠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큰 메아리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한동훈 대표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당정이 좀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복권 반대로 정치적 차별화를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당정이 충돌하는 이제 겁니까? 많은 분들은 차별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면 복권인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네.
또 당 차원에서 당원분들의 이제 반대가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물밑에서 전달한 거 그게 아니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제 여야 간의 형평성 차원의 방점을 두고 복권시킨 거고요. 네. 안동훈 대표 차원에서는 이제 뭐 당내 어떤 그 당심을 또 이렇게 전한 거고. 예. 그래서 그게 뭐 갈등 재현이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말한 입장이 당내에 있었던 당내 의구심을 전한 겁니까? 당내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를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 안에서 김경수 복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우려의 목소리 이것을 이제 그 대통령실한테 전한 거죠. 그렇군요. 우려의 목소리는 누가 냈을까요? 당원분들이 냈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